3월 20일 수요일 5분 브리핑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종섭 주 호주 대사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해제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뒤 연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겨냥해왔습니다. 6개월에서 7개월 동안 아예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논리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해 최수근 상병 사건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해병대 수사관이 국방부가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고 이를 외압으로 생각했다고 군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압의 실체가 누구냐?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이겠죠? 한편 공수처가 정치권 논란을 고려하지 않고 이종섭 대사를 수사 일정에 따라 소환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여당의 비례대표 명단을 놓고도 당정 갈등이 불거지는 분위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호남 정치인들의 후순위 배치가 문제되고 있는데요. 이미 비례대표인 의원을 또 한 번 비례대표에 앉히고 탈원전 인사, 문재인 지지 인사를 당선권에 놓은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과거 골프 접대를 받은 인사는 공천이 취소됐고요. 이 문제로 당내 용산 대변인격인 이철규 의원과 한동훈 위원장이 충돌을 빚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위원장직 사퇴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사의를 대통령실이 수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자 대회가 있었는데요.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민주당에 180석을 내주고 참패했던 4년 전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다. 용산이 미친 것 같다. 인천 14개 선거구 가운데 우세 지역이 한두 곳에 불과하다. 지금 중도층은 다 날아갔다. 선거를 어떻게 치를지 모르겠다. 송파갑 서초울도 어려워진 것 같다. 백석도 흔들흔들하는 듯 보인다. 만나는 지지자들마다 이러다 선거가 망하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한다. 이런 가운데 서울, 인천, 경기 다 합해서 16석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국민의힘 선거 전망치가 내려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판세에 대해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라며 일당 확보도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낙관론을 진화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그 서슬퍼런 박근혜 정권도 우리가 힘을 모아 권좌에서 내쫓지 않았는가라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양문석 경기도 안산갑 후보의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비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노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은 서울 종로 후보는 공천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고 당도 공천 유지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한편 전당원 투표로 서울 강북을 후보 경선을 치렀지요. 예상대로 조수진 변호사가 공천됐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자기 지역구에서도 졌습니다. 정부가 올해 과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강남권은 가격이 올랐지만 젊은 층이 이른바 영끌을 많이 했던 노원, 도봉, 강북 지역은 부동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하다며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집값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문제점도 있었고 세부담이 결국 임차인들에게 전가된다 이런 논리인데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게다가 현실화 정책을 폐지하려면 부동산 공시법 개정 등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신문별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의 외래 환자는 전공의 진료 거부 사태 직후인 2월 말 9만 6천 명대였는데 일주일 뒤에는 8만 4천 명대로 줄었습니다. 입원 환자도 줄었습니다. 환자가 지방의료원을 찾지 않는 이유는 애초 지을 때 싼 땅을 찾다 보니 위치가 도심과 먼 곳으로 골랐고 서비스가 별로라는 인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1년 전보다 약 2,000건 늘며 12년 만에 반등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미뤄졌던 결혼이 한꺼번에 몰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과 12월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더 줄었습니다. 통상 해가 지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하려는 후보가 많은데 도리어 줄었다면 이건 반짝 반등이라고 봐야 하겠지요?
일본은행이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하고 8년 동안 이어지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며 통화정책 전환에 나섰습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원-엔 환율이 장기적으로 900원대 초반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당장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지만 가격 경쟁력 면에서 불리했던 한국 수출 조건이 나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늘어나는 의대 정원 2,000명을 대학별로 어떻게 배분할지 최종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이러면 증원할지 말지 논란은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되는데요. 의사협회는 전공의들이 돌아올 길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파국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 입으로 대화하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5분 브리핑이었습니다.